안녕, 반가워. 잘 찾아왔어. 어서 나를 따라와봐. 정각원으로 가자. 고고싱. 요즘 어떻게 지냈니? 살다 보면 마음에 환한 등불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럴 땐 고민 말고 정각원으로 연등 달러와. 너가 달아준 연등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장학금이 된대. 신청하는 거 진짜 쉬워. 그냥 편하게 하면 돼. 만회관 지하 1층으로 오거나 법당에 가서 쓱 신청서만 적어주면 끝이야. 너무 바쁘다고? 괜찮아. 진짜 바쁘면 그냥 전화나 문자로 툭 보내도 돼. 부처님 기운 듬뿍 받아서 올해 너가 하는 일 모두 술술 풀리길 내가 팍팍 밀어줄게. 같이 좋은 기운 받자. 등달러 올 거지? 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모니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운 물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그 9학번 소개한 바대로 동국대학교 산업공학과 9학번이고요.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근 30년 만에 이렇게 정과원 법당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신 우리 학장님께 추천해 주신 학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제가 공대에 30년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동안 모교법회를 보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본인의 전공과 이렇게 연관된 이렇게 본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공학에서 잘 못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학이 뭐 그렇게 재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취미생활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이제 어떤 그 불교에 대한 여정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볼 게 많거든요. 제가 오늘 제 자랑 좀 많이 하려고 자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은 감성제로 공대 교수의 연구실에서 만난 뜻밖의 부처님입니다. 자, 이거 그림 GPT로 제가 그렸는데요. 공대 교수들이 연구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수식만 보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 이 예술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이제 미술 시간에 야, 바닷속 풍경을 한번 그려보라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진은 없으니까 이제 GPT로 한번 구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딱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속이 이렇게 잠겨 있고 바닥에는 바위와 해조류들이 막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이 막 떠다니는데 뭐 그려놓고 나서도 제가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짝꿍의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랑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속을 우주처럼 상상을 해서 이 공기 이 주머니를 메고 헤엄을 쳐서 다니고 바닷속에 어떤 도시를 막 생성을 해놨는데 이거를 딱 보면서 내가 예술하고는 정말 연관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6학년쯤 돼가지고 또다시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기는데요.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학예지에다가 시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반이 12개 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를 다 쓰려고 하니까 그게 다 써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딱 세 줄만 쓰라고 했는데 아니 시를 어떻게 세 줄로 쓰냐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쓴 시는 제가 부끄러워서 읽지도 않겠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직도 읽고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그 쓴 친구 이름까지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한번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새싹이라는 제목이었고요. 친구야 우리 새싹이 되자.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어 이 땅을 가꾸는 풍요로움이 되자. 이 풍요로움이 되자라는 말에 제가 그때 어린 마음이지만 이거는 정말 내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부터 이과를 가야겠다고 마음 먹고 지금까지 이제 공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3년이면 언제쯤이냐면요. 교수 임용 때문에 한참 힘들 때였습니다. 제가 좀 교수 임용이 2016년에 되게 늦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언제 기다려도 내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고 논문은 뭐 다 써봐서 알겠지만 계속 리젝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힘든 마음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까 하다가 이제 다시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슬슬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뭐 제 창의성은 여러분들 앞서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렸다가는 스트레스만 더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산업공학을 그래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열심히 찾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업공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원의 흐름을 최적화해서 실질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그거를 증가시키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나라는 시스템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요.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최적의 해를 산출하는 이런 과정이 최적화 과정이라고 해서 산업공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라는 사람의 특징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더니 뭐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저는 일단 창의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서예를 시키셔가지고 손재주가 조금 있습니다. 붓을 잘 다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대 교수님들은 공부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엉덩이 붙이고 공부하는 거는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불교 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불교 콘텐츠를 가지고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불화를 그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제가 그러고 좀 찾아보니까 불화는 원래부터가 그림이 그렇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이 개입되는 순간에 경전의 메시지가 왜곡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저기 팔정도에 가면 불상이 이렇게 손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리고 싶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그린다든지 뭐 하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모사하거나 복원하는 이런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의성보다는 얼마나 꼼꼼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얘를 잘 구현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얇은 붓을 비단에다가 이렇게 먹으로 채색을 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숙련이 되면 같은 부처님의 얼굴을 그려도 그리는 사람의 어떤 숙련도에 따라서 부처님의 얼굴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창의성으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뭐 미술 전공한 것도 아닌데 혹시 미술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보시면 말도 안 된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그냥 느낀 바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 기억하는 불화, 그리고 여기 법당에도 탱화가 저렇게 있잖아요. 붉은색하고 녹색이 주로 대비를 이룹니다. 자, 이게 이제 보색이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권위와 자비, 그 다음에 뭐 강렬한 생명력, 종교적인 숭고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릴 때 이 그림을 보고 느낀 거는 무섭고 그리고 하다못해 좀 기괴한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불화가 좋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내가 취미로 할 건데 나는 내가 조금 더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불화를 그려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제가 그리고 싶어진 불화는 어떤 부처님의 자비를 시각적으로 좀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그리고 누구나 좋아할 법한 그림. 산업공학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돈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싶고 이 그림을 보면 한번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좋은 교수는 아니지만 오래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저에게 맞는 선생님은 일단 정통불화를 좀 가르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을 좀 귀하게 여겨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자신의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요즘 자신의 정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오픈하고 학생이 질문하면 잘 받아주는 그런 스승님이 계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런 선생님을 제가 찾았습니다. 지금 용인대 졸업하시고 화실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분 사모님이 저보다 나이는 어리시지만 또 동국대 불교 미술을 전공하신 이런 훌륭한 부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봤는데 사실 이 그림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데 정통불화기 때문에 제가 기초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 그린 불화가 이 샹바라라고 하는 기원도인데요. 우리가 이상 세계의 어떤 그런 이렇게 그 분위기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구성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나타낸 기원도를 나타냅니다. 주로 티벳 불화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동굴에 그려져 있는 불화, 그러니까 벽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요. 그림을 얼핏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귀엽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되게 샤방샤방하고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코끼리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뛰어가고 있는데 길을 막 팔랑이면서 이 표정까지 아주 익살스럽게 그려져 있어서 제가 이걸 그려서 아이 방에 붙여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그림을 선택을 했고요. 뭐 설산이라든지 이 구름의 색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상향을 수호하는 어떤 장군의 모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낙원을 상징하는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 있는 이런 그림을 보고 제가 요거를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보면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뭐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불화에서는 이런 천사들을 비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이렇게 천사들이 막 악기를 분다든지 환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이 샹바라의 세계를 내다보시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색감이 너무 예뻐서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되게 좋은 의미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쌍림 열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쌍림 열반도는 두 개의 수풀에 열반을 하신, 그러니까 사라상수 아래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신 그 그림을 그리는 고 이제 도상을 쌍림 열반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처음에는 색감이 너무 좋았는데 얘는 하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쌍림 열반도는 예전에 일본에서 그 탈환에 갔던 그림인데요. 2013년에 동국사 주지 스님이신 종걸 스님께서 옥션으로 이 그림을 환수를 다시 해오신 거예요. 옥션에서 이제 받아내신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왔기 때문에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되게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그림이 의미가 있는 게 그때 환수를 2013년에 해왔기 때문에 이거의 본이라든지 화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공대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사의 사진들을 편집을 해서 포토샵으로 이 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얼마나 재밌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저는 이 구름이 이 분홍색 파스텔이라는 게 너무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지금 왼쪽에 보면 이렇게 금박으로 된 관이 보이시죠? 이렇게 다비식을 하는 장면인데 불에 막 불타고 있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눈처럼 부처님 사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많아서 밑에 스님들께서 얘를 모아가지고 가만히로 막 나르는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런 열반도는 정말 사진이 많은데요. 이렇게 귀엽고 이런 상황을 묘사한 열반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보면 이 슬퍼하는 보살님들의 표정이나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쁘게 표현이 돼 있어서 제가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고 열심히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복원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그림이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림의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실제 모양처럼 제가 그대로 모사를 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에부터는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림을 알록달록한 것부터 그리지 않고 좀 약간 이런 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보살님은 백의 관음이신데요. 백의 관음도가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많이 얘기하는 유명한 그런 불화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좀 자랑하려고요. 오늘 제 거랑 비교하는 사진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백의 관음도가 되게 유명한 이렇게 저희 유물이고요. 제가 그린 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창의적으로 그린 건 아니고요. 이제 예전에 어떤 분 뭐 오래 되셨겠죠. 그분이 그린 그림을 모사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표정이 정말 온화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그렸냐면요. 교수 될 때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명 이 그림을 교수 기원 불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주 영험하게 교수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영험한 효과가 있는 이런 불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때 그 교수 되려고 할 때 뭐 교수님들 다 계시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그죠? 이게 내가 실적이 좋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공이 잘 맞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이 불화를 그리면서 제가 마음을 다잡았던 생각이 듭니다. 불화의 오른쪽을 보시면요. 손가락하고 발가락을 보시면 되게 귀엽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귀엽게 그린 게 아니라요. 불교적으로 봤을 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려서 교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실에 갖다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연구실이 지금 현재 제 연구실인데요.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연구실을 사용을 하셨고 그 앞에 전실에 제가 박사과정 때 앉아 있었어요. 저 학부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교수님 연구실에 가면 여기 위에 있는 요런 액자가 다 붙어 있었어요. 불상 액자가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 예쁘지도 않았고 밤에 공부한다고 앉아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갖다가 연구실에다가 붙여 놓나. 근데 이게 교수님 방방마다 다 붙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마 교수가 되시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줬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생각이 나서 내 방에는 조금 예쁜 불화를 한번 그려보자. 붙여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그 그림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액자에 예쁘게 넣어서요. 제가 해외 학회 갔을 때 이렇게 샀던 이렇게 연꽃 촛대를 놓고 가끔 여기다가 이렇게 초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붙이고 가끔 기도를 합니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합장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엄청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이제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아침에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주 영험한 제가 그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날 뭐 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 심사를 하는데 학생이 너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좀 준비를 잘 시켜서 다음 해에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이제 빨리 내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여기 촛불을 하나 딱 켜놓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예전에 어떤 법사님께서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그 무섭게 심사하시는 교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이 교수님이 안 오신 거 못 봤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 교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고 학위를 잘 받으셨는데 그 이후로 이 그림이 엄청 더 유명세를 타서 제가 어느 날 오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여기 초도 밝혀놓고 그리고 여기 지나가면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합장을 항상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저 보지 않는 데서 기도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하나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얘도 이제 백이관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그리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 요 하얀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표정이 아주 귀엽습니다. 우리가 반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눈을 보살님께서 반쯤 이렇게 감으시고 내려다보시는 그 표정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뭐 힘든 일이 많잖아요. 남편도 맨날 술을 마시고 뭐 사춘기 애는 말을 안 듣고 뭐 그다음에 학생들은 논문 써오라고 하면 계속 써오지도 않고 이 번뇌가 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아하게 이 그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런 속세에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제 마음에 치유를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좀 어떻게 보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 같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가 아까 그 화승의 어떤 그 경력에 따라서 부처님의 얼굴이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처님 그림을 그리면 본인이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얼굴로 그림이 다 다르게 그려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제가 정말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수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그릴 때 보시면 선이 아주 곱습니다. 여기 비단에다가 먹물을 아주 연하게 찍어서 가는 붓으로 이 선을 쳐야 되는데요. 오시기 때문에 숨을 참고 한 번에 쫙 꺼야 됩니다. 이때 다른 생각을 하면 선이 어김없이 비틀어집니다.
이 먹으러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비틀어지면 선을 수정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내가 그림을 통해서 정말 수행을 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림으로 보건대 아마 이때가 제 이 필력에 아주 정점을 찍었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직 그때만큼은 못하지만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도 이렇게 있고요. 가운데가 제가 그린 거고 기존의 아미타불로 많이 알려진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문수보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문수보살은 우리가 지혜를 상징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그리고 스승이라든지 학문을 하는 사람의 의지를 하는 그런 보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수보살의 가장 큰 특징은 푸른 사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그리고 손에 경전을 들고 있습니다. 뭐 공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오른쪽에 기존의 문수보살 사진들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 사자 위에 타고 계시는 모습이 계신데 이제 제가 이제 그린 것처럼 조금 더 귀여운 사자를 제가 찾아서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혜의 상징이다 보니까 제가 이걸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과연 지혜라는 것이 공대라서 다 알지만 우리가 어떤 정확도를 0.0001 올려놓고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 그림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좀 예쁜가요? 반응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마지막 그림은요. 이 엎드려 절 맞는 느낌이 이런 거군요. 네. 관경변상도라고 하는데 얘는 큰 그림 중에 구품왕생이라는 일부의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관경변상도의 이 구품왕생은 우리가 죽어서 새로 태어났을 때 구품왕생, 그러니까 극락에 태어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위에 보면 상품상생이라고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중품중생, 하품하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어떤 업을 쌓았냐에 따라서 계급이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상생에 있으면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죽은 사람이 극락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이 왼쪽에 보이는 보살 두 분이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꽃을 딱 피우면서 기다리고 계신데 이제 조금 죄를 짓고 그래도 참회를 했으면 이 하품 하생으로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여기는 극락이죠. 이것도 못한 사람들은 이제 저 지옥도 어디에서 이렇게 지옥불에 타고 있거나 막 살이 칼로 도륙되는 이런 불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런 것도 그려보고 싶은데 제가 이 그림을 학생들한테 설명하면서도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느냐, 단순하게 나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고 어떤 사회에 기여를 하려고 공부를 하느냐, 우리가 진실로 상품상생의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종립학교의 교수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잊고 정말 열심히 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스님? 네. 막 계속 엎드려 절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린 그림들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쭉 모아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림이 예뻐서 그렸던 것 같습니다. 색감이 좋고 예뻐서 그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그림의 의미를 알고 제 그림의 깊이도 엄청 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지만 학생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제 스스로를 어떤 다스리고 하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또 다음 그림은 어떤지 제가 10년 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또 여기서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제 그림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어디에 있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이라는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신 적 있겠지만 그거 이제 진리를 묻는 그 화두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달마께서 인도에 계시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신 거죠. 동쪽으로 갔는데 진리를 찾아서 가셨지만 결국은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법당이고 거기에 저는 진리가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든 액자에 제 연구실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불도인데요. 만불도를 학생들을 생각해 가면서 제가 하나씩 그려서 이 만불도를 학생 연구실에 이렇게 예쁜 피규어랑 같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어딘지 잘 아시죠? 팔정도에 있는 저희 불상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수님 혹시 저희 논문 심사하기 전에 애들이 논문을 프린트해서 새벽에 여기 가서 절을 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눈을 뜨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하시면 그때는 성공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웃기면서도 애들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구나. 취업도 해야 되고 요즘 취업도 어렵고 많은 것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어디 가서 비빌 곳이 있고 기도할 곳이 있다라는 거 이 동국대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에 여기 지나면서 한번 찍어봤는데 심지어는 여러분 화장실 많이 가보셨죠? 여기 동국인의 마음 산책 이 진리는 화장실 안에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감성제로 공대 교수가 연구실에서 어떻게 부처님을 만났냐.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해서 곁에 두었을 뿐인데 그게 기도가 되고 또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행형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부처님을 닮고 의지하는 내 안의 자비를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아까 연구실에서 교수님들이 붙여두셨던 그 액자 기억하시죠? 그거 하나를 통해서 제가 부처님을 연구실에서 만났는데, 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 우리가 종립학교에 다니면서 마음속에 진짜 부처님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입니다. 대답하면 제가 그림을 하나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맞추면. 네. 답은 이거죠. 연구실에 그림을 하나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놨을 뿐인데 이런 많은 깨달음을 얻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 연구실에 오시면 그림 구경도 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선배니까 여러분들 힘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120주년 기념일이라서 제가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30년을 동국대학교에 있으면서 이런 뜻깊은 날에 제가 이런 강연을 했는데요. 항상 마음속에 제가 이 그림들을 그리면서 또 보면서 우리 오늘 오신 여러분들 동국인 모두의 저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